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아주 여러분이 참 흥미진진해할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입덧, 다른 말로는 임신 5조. 많은 어머니들이 본인 자신들이 경험을 해서 아실 뿐만 아니라 며느님이나 혹은 따님 중에 입덧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셔서 아주 익히 들어 아시는 문제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저에게 이메일로 우리 딸이 혹은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아주 심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오시는 분이 참으로 많이 쏠쏠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쫙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0%의 임산부에서 입덧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금은 할머니가 됐습니다마는 저도 젊어서 우리 딸을 뵀을 때에 아주 심한 경우의 하나였습니다. 한 달을 남겨놓고 계속 8개월을 입덧이 나서 아주 그것도 임신하자마자 2주 지났는데 입덧이 벌써 시작되고 마지막 아기가 출생하기 한 달 전에 맞춰지는 아주 심하고도 심한 경우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이런 천연치료로 어떻게 도와서 이런 고비를 좀 쉽게 넘길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우를 경험하시는 임산부에게 기쁜 소식을 들고 나와서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보통은 두 사람 중에 임산부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입덧을 심하게 하며 보통은 12주 안에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다 괜찮아집니다. 그러나 소수는 아주 끝까지 정말 아기가 출산할 때까지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몸에 무슨 변화가 있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리서치하는 연구하시는 분들의 보고를 의하면은요. 예를 들면 메이오 클리닉이라든가 존 홉킨스 메디컬 센터라든가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은요. 급작스러운 호르몬의 균형이 우리 몸에서 깨어져서 생기는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하나 더 붙여서 신진대사의 균형이 깨어져서 온다. 또 어떤 학자는 하나를 더 붙여서 우리 몸의 모든 선장기 그러니까는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을 하는 모든 선장기 하면은 우리 뇌 안에 있는 뇌하수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선장기 그다음에 송과 체 이런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 말고 우리 몸에서부터는요 갑상선 그다음에 흉선 그다음에 복강으로 내려오면은 뒷부분에 부신피질 그다음에 간도 선장기입니다. 그다음에 췌장 그다음에 아주 적고 큰 우리 눈에 요 눈물샘을 조절하는 거부터 위에서 소화액을 분비하는 거, 타액선에서 효소를 분비하는 거, 췌장에서 효소를 분비하는 거, 소장의 그 여러 세포들 그런 데서 다 효소를 분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선장기입니다. 이 선장기가 어떻게
모든 분비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균형을 잡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한두 가지의 문제가 균형이 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 학자들이 급작스러운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져서 생긴다. 그러면 언제 호르몬이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 여자의 생리 현상에 변하는데 또 생겼느냐 하면은 티네이저 때 초경을 할 때죠. 그때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이 잠만 많이 자면고 게을러지고 그러는 것이 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면서 생기는데 갱년기, 네, 갱년기를 겪으시면 어떤 사람은 갱년기가 아주 심하고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지나갔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입덧도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게 임신을 하고 또 출산도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고 아주 예쁜 아기를 출산하시는 이런 좋은 체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체질이요. 이 모션 시크니스 그러니까 찬멀미라고 그러죠. 찬멀미 하시는 체질을 가지신 분 입덧이 대략 그런 분들에게 아주 심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다릅니다. 예, 모션 시크니스 그러니까 찬멀미 나시는 분은 요 내이에 있는 그 문제가 균형이 깨어질 때 생기는 것이고 입덧은 다릅니다. 그리고 유난히 냄새, 예, 냄새에 자기가 잘 먹던 음식인데 아주 냄새가 짙은 음식 냄새를 맡으면 난리 납니다. 저는요 너무 피곤해서 좀 자고 있는데 동네에서 누구 집에서 이제 저녁 때 한 4-5시쯤에 이 된장찌개를 만드는 그 냄새가 오면은 정말 예, 이 담즙까지도 토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이거를 준비하면서 나더라고요. 자, 이런 건데 어떻게 예, 치료를 하느냐?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가 아주 구구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치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주로 메스꺼려운 것이 증세고 그 다음에 심하면 토하고 더 심하면 담즙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담즙이 토하는데 올라온다 하면 간이 몹시 충혈이 되어 있고 자기의 일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증세를 무마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짧은 시간에 제가 대충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들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증세가 오기 전에 빨리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아주 소식을 우선 소화력이 나쁘고 무엇에 대한 과민성, 알러지가 많은 분이 임신 오조가 아주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식을 해야 되고 아주 단순한 식사를 하셔야 되며 증세가 오기 전에 시간을 딱 맞춰서 조금씩 하루 3번을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잡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철저히 채식을 하시고 블렌드 다이어트 하면은 자극성 조미료도 없고 냄새도 없고 지방으로 처리하지도 않았고 발효식품도 아닌 예를 들면은 밤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고구마 혹은 감자 혹은 누룽지 뭐 요렇게 단박한 것을 아주 단박한 그 뭐 동치미에 무 하나 아니면 생무 한쪽 뭐 요렇게 해서 아주 단순한 식사를
시장기가 오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도록 시간을 맞춰서 마치면서 시작하는 시간이 5시간의 간격을 두고 조금씩 소식을 하시고 아주 단순하게 식사를 하시고 양념을 별로 하지 않으셔야 겨우 가볍게 지내고, 또 증세가 오려고 하면은 입에다가 얼음을 무시고 조용히 들어놓아서 눈 감고 안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잠을 충분히 주무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셔야 되고, 한번 시장기가 왔다, 배가 고팠다, 메스꺼립다, 토한다, 이게 시작만 되면은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시작이 오기 전에 벌써 얼음물 주머니를 요 위, 명치죠. 요 배꼽 위입니다. 그 뒤에 위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얼음 주머니 찜질을 하시든지 한 2-30분간 너무 그저 서늘하게요. 아니면은 뜨거운 물 찜질을 하시든지, 뜨거운 물을 또 이렇게 주머니에다 담아서 그래서 부드럽게 그 명치 위에다 하시든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했을 때에 증세가 오려고 하다가 딱 무마가 돼야지, 증세가 이미 왔고 이미 오게끔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는 컨트롤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속이 조금 트림이 나고 뭐 좋지 않으면은 그 잡수신 무엇도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를 못하는 것을 감지하시고, 활성탄, 제가 활성탄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한 바 있죠. 활성탄을 적당히 잡수셔서 위가 편안하게 소화가 덜 된 것이 이상 발효를 일으키면서 불편하게 하는 것을 이 활성탄이 다 집어가서 위 속이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이 위벽을 자극한다, 이런 거는 잡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위를 자극하는 음식은 식초, 자극성 조미료들, 그 다음에 베이킹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 중조죠. 그 다음에 카페인, 커피 계통이 들어간 홍차라든가 그 카페이네이티드 드링크,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설탕 종류들, 그 다음에 모든 기름 종류, 채 종류라 할지라도 그것이 음식에 본래의 천연 그대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은 위벽을 자극하지 아니하지만, 프리 팻이라고 해서 정제한 기름은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입덧이 난 임신 5조로 고생하시는 분에게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며, 그 중에는 프리 팻, 그렇게 유리된 기름이다 하면은 마가린, 그거는 수소까지 압축을 해서 더 위벽을 자극하죠. 메요네즈, 그 다음에 튀긴 음식들, 그 다음에 드레싱에 샐러드 오일을 넣는 겁니다. 그것도 레몬과 소금과 다른 것으로 적당히 해서 하시지, 설탕도 넣지 말아야 되고 꿀도 넣지 말아야 되고 샐러드에다가 더더군다나 유리된 기름을 넣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쿠킹 오일 종류를 삼가셔야 됩니다. 약품, 그 다음에 모든 농축된 단백질, 그러니까는 메주콩이나 밀에서 뽑아낸 농축된 단백질로 만든 textured vegetarian protein이라고, TVP라고 뭐 밀고기 만드는 거, 뭐 또 그런 고기 대용으로 만든 모든 단백질 음식은 일절 삼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산 제제, 오히려 위산이 적당할 수 있도록 식사하시기 한 30분 전에 레몬수, 따뜻한 레몬수를 반 컵이고 한 컵이고 잡수셔서 위가 이런 단박한 음식이 들어올 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고, 음식을 잡수시기 30분 전에는 한 뭐 15분이고 30분이고 그냥 1시간 전에 조금
낮잠을 주무셔서 피곤을 풀고 식사를 가볍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식사 후에는 절대로 피곤하다고 적게 먹건 많이 먹건 그대로 들어놓아서 쉬기를 청하시면 가뜩이나 소화 과정이 아주 더디고 힘든데 식사하고 금방 들어놓으시면은 소화가 더 더디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플렉스 그 산이 위로 올라오면서 메스꺼렸고 토하고 그런 현상이 따라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삼가셔야 되고 과식은 일절 피하셔야 되며 음식의 배합에 있어서 우유, 설탕, 계란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기름 얘기했죠. 정제한 기름 이런 것들이 2개 이상이 서로 배합을 해서 만든 모든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홀썸하면서도 담백한 고구마라든가 감자라든가 누른밥이라든가 또 밤이라든가 이런 단박한 천연에서 그대로 주는 그런 음식을 적당히 아주 천천히 잘 씹어서 부드럽게 해서 잡수심으로써 영양을 보충받을 수 있고 그나마 소화가 더디지만 잘 될 수 있고 소화 후에는 반드시 산책을 한 5분간 하셔서 위가 소화를 안정시킬 수 있게 해주셔야 되며 바나나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 감자 말했죠. 감자는 삶은 감자를 갖다가 파보일이라고 일부를 삶아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썰어서 오븐에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거 그래서 꼬닥꼬닥하니 잘 씹어 잡수시는 거 아니면 베이크 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좋고요. 바나나는 그대로. 그러나 이런 2가지 3가지 전분을 한 끼에 같이 잡수시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 합니다. 한 끼니에 딱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잡수셔야 합니다. 참으로 까다롭죠? 왜? 지금 몸이 아주 최고의 까다로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신진대사에 있어서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임산부에는. 보통은 우리의 뇌가 우리 모든 신진대사에 요새요 중점을 뇌의 상태를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을 했을 적에는 자궁 안에 이제 생기는 신생아의 신진대사와 움직이는 것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우리 몸에서 뽑아서 그 아기가 필요로 하다고 하는 거에 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서 우리 몸 전체의 중심부가 자궁 안에 있는 태아의 움직임에 지금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그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팝콘 같은 것도요. 요즘은 분명히 non-GMO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non-GMO라고 하면서 verified 이 non-GMO 프로젝트의 그 non-profit organization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사각진 태그를 퍼밋하고 모든 조사를 마친 다음에 준 그런 non-GMO 팝콘을 절대로 기름을 넣지 아니하고 소금도 넣지 아니하고 설탕도 넣지 않고 그냥 단박하게 튀긴 팝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현미를 뭐 팝콘 튀긴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시장에서 팔고 있는 시리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비타민 종류도 에딩을 했고 또 당분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로 해서 위에서 소화가 안 되면서 산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서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하고 모든 고기 종류라든가 우유라든가 계란 이런 것들은 소화가 아주 더디고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이 현상이 먹은 음식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화가 아주 더디고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상 발효가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어떤 여인은 아마씨 그것도 골든 플렉시드를 금방 갈아서 금방 그거를 파인애플이나 아니면 레몬을 조금 섞고 파인애플에다가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은
아주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안하고 특히 신과일 종류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 그러니까 아기가 아마 칼슘을 많이 필요로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엄마의 칼슘을 아기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과일, 그 다음에 신선한 야채, 푸른 잎사귀 야채 이런 것들을 많이 잡수시는 것은 그런데 복잡하지 않게 두세 가지 종류를 한 끼니에 잡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모든 딸기 종류, 예를 들면 빨간 일반 딸기, 블루베리, 그 다음에 이 레드 라스베리, 산딸기, 아주 산딸기 잎사구도 치료제고 그걸로는 차를 만들어서 탈수되지 않도록 잡수시고 또 산딸기도 잡수시고요. 그러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그런 것들을 챙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는 탈수증은 정말 탈수증을 하셔야 되는데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심하신 분은. 그래서 탈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이 주사를 링게르를 맞고 하는데요. 아기가 임신 중에 이 심장 혈액 순환을 굉장히 방해하는 일은 삼가야 하기 때문에 입으로 물을 먹는 것은 심장 혈관의 순환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지만 탈수가 되는 것도 심장 혈관 순환에 스트레스가 이미 왔는데 또 링게르를 맞는 것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 때문에 탈수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엄격히 조심을 해야 되는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물 대신 얼음을 입에서 녹여 잡수시든지 아니면 따뜻한 레몬수를 꿀 조금 타서 그래서 잡수실 수 있고요. 탈수를 반드시 예방 처리하셔야 되고 약초 왜냐하면 맹물을 먹지를 못해요. 입덧이 나신 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진저, 이 진저 티, 그러니까 생강차를 아주 부드럽게 하고 또 이 생강을 할 적에는 산딸기 잎사귀를 넣어서 집에서 진저에일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잡수실 수 있고요. 잡수시기 전에는 거기다가 레몬도 슬라이스를 해서 조금 위에다 띄우고 아주 먹기 전에는 생수, 정수한 깨끗한 물을 섞어서 그래서 잡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는 이런 약초, 차는 특히 산모에게 좋은 것은요. 입덧에서부터 이 자궁이 필요 없이 움직이고 스패즘을 일으킵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거를 예방해 주는 것이 산딸기 잎사귀 차입니다. 그래서 유산도 예방을 해주고 임신 오조, 이 입덧도 아주 가볍게 해주는 것이 산딸기 차입니다. 물 대신 산딸기 차를 해서 레몬을 좀 섞어서 먹기도 하고 어떤 때 식사 생각이 없으면 꿀을 조금 섞어서 아주 꿀은 달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게 닝닝하게 해서 잡수시는 거지 꿀차를 하고 정말 단 거를 잡수시면 안 되십니다. 그 다음에는 캣닙, 개박하, 그 다음에 또 페퍼민트, 박하차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알파 잎사귀로 차를 만들어 잡수시는 거 어떤 때 정말 계피 같은 것도 조금 섞어서 잡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리고 특히 박하는요 민트 계통 이 페퍼민트라든가 민트라든가 이 계통은요 위, 벽, 그 다음에 소장, 대장 이런데 벽 안에는 스무스 머슬이라고 이 운동을 일으키는 그 근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련을 일으키지 않고 릴렉스를 하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토하고
메스꺼리 없고 한 것을 미리 아주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수분도 보급을 해주고 또 치료 작용도 하기 때문에 이런 herb tea를 적당히 잡수셔 두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5개에서 운동을 매일같이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십니다. 편안한 신발과 편안한 옷을 입으시고요. 옷이 아무데도 쫄리는 데가 없고 이 다리, 발, 그 다음에 이 사지에 한 겹으로 아주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겨울에는 아주 가볍고도 부드러운 그러니까는 나이롱 옷이 아니고 목자, 린넨, 그 다음에 융, 그 다음에 실크, 울 이렇게 천연의 패브릭, 천연의 섬유질로서 통풍도 잘 되고 가볍고 부드럽고 전기적으로 이 모든 그 나이론 계통은 파지티브라서 우리 이 몸의 이 표면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예민한 이 산모가 애지테이션 아주 신경질이 나기 때문에 이런 그 편안한 천연의 섬유로서 몸을 덮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5개 활동 밖에도 아주 숲이 우거진 그 산소가 충분히 있는 곳 그 다음에 이 폴루션이 아주 적은데 그런 데서 5개 활동을 하면서 햇살, 맑은 햇살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의 중요한 하루의 생활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24시간을 돌아갈 때 꼭 그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미연에 예방해서 가볍게 지내지 그렇게 심한 이 임신 5조 그러니까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끌려가고 뭐 대굴대굴 굴르고 고생하는 그런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지혜롭게 생활의 스케줄을 짜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선 대소변을 보는 일에서 이 대변을 보는 일은 우리 신진대사의 중요한 일로서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배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물을 먹고 티를 먹는 것도 정해놓은 시간에 먹는 것이 좋고요. 운동도 정한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2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 좋고 식사 시간도 아주 적게 하지만 하루 3번씩 3번 이상은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되고 왜 이 규칙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설케디안 리듬이라고 24시간 동안에 천연계가 운행하는데 해가 오늘은 9시에 뜨고 내일은 11시에 뜨고 모레는 12시에 뜨고 그 다음에는 새벽 6시에 뜨고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거 보셨습니까? 1년 4시 장춘을 두고 살살 조금씩 움직여 가지요. 네? 저는 서머타임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 천연계의 움직임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1시간을 빨리 하고 1시간을 늦춰주고 뭐 세이빙 타임이라고 또 돌려주고 그럴 때마다 우리 몸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예민하고 연약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은 그 나름대로 무척 힘듭니다. 하여튼 우리 몸에 아까 내가 천연의 섬유질로 몸을 덮으십시오 했지만 절대로 어디든지 자죽이 나는 그렇게 끼는 옷은 일절 입지 말아야 되고 산모가 아기를 정말 태어나기 전서부터 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면 절대로 끼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발가락이나 발이 차거나 무릎이 시리거나 이 사지를 항상 부드럽게 덮어서 따뜻하게 해야 되고 이 버럭
궁둥이가 항상 손을 대보면 따뜻해야지 얼음장같이 차가워져 있으면 그거는 자궁의 혈액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아기에게 필요한 양분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고, 끼는 옷, 자주기 나는 옷,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허리를 없이 그냥 이렇게 점퍼, 예, 어깨서부터 그냥 길게 무릎 밑으로 앵클 발목의 절반까지 내려오게 편안하게 그런 점퍼를 입으신다든가, 그리고 앞에도 탁 트여서 벗고 입기가 편안한 그런 의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가 약을 줍니다. 그 약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어떠한 케미칼이나 약품에 심지어는 위산 제제라든가, 네, 산모가 음식이 소화가 안 돼서 문제가 오는 것으로서 위산이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했지 위산이 많아서 이렇게 산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산 제제, 엔타애시드라든가 또는 알러지가 많은 과민성 체질이 이런 입덧이 심하기 때문에 안타히스타민을 씁니다. 안타히스타민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기에게.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이런 데에 먹이는 그 임신 5조에 먹는 약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그 여러 어떤 종류의 약품이라도 약품에 노출되면은 기형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생화학적인 신진대사의 균형이 깨지는 biochemical nature rather than a deformity. 예. 무슨 어디가 뭐 귀가 삐뚤어졌거나 뭐 그런 그 기형을 낳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생화학적인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 가지 정말 수백 수천 가지의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를 어떤 몇몇 가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런 아이는 꼭 필요한 성분을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을 두고 고생을 하는 체질이 약하게 타고나는 그런 아이가 되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어떠한 케미칼이든지 심지어는 우리 음식에 밀려오는 모든 페스티사이드나 펀지사이드나 그런 것들도 간이 해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게 해서 간이 자기의 할 일을 잘 해주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천연 치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참 까다롭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하시면 굉장한 유익을 얻습니다. 제가 너무 특이 체질을 타고났는데 까다롭다 하지 않고 그대로 뜻을 받들어서 하기 때문에 오늘이 있어서 여러분과 이런 것도 나누면서 지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재미있는 구석구석에 아주 여러분 일상생활을 조금 쉽고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또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기로 약속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